노후 준비 없이 퇴사, 조기퇴직 6개월 만에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서론 퇴직 후 찾아온 현실의 벽.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돈만 벌다 늙어버린 건가? 특히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라면 조기퇴직이라는 유혹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 그동안 번 돈도 있고 퇴직금도 받으면 몇 년은 먹고 살 것 같고 무엇보다 회사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퇴사 버튼을 누르게 만든다. 그런데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할 걸. 막상 나오니까 돈보다 외로움이 더 힘드네. 내가 생각보다 쓸모없는 인간이었나?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퇴직 전까지 자신이 은퇴 후의 현실을 너무 낭만적으로만 상상했다는 것이다. 노후 준비 없이 퇴직하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후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1. 돈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든다. 사례 57세 김 과장, 퇴직 후 6개월 만에 재취업을 고민하다. 김 과장은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했다. 퇴직할 때 퇴직금과 개인 저축을 합치니 5억 정도가 됐다. 이 정도면 몇 년은 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퇴사 후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가전도 새로 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골프도 시작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위기감이 들었다. 생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드네. 고정 지출이 예상보다 많았다. 매달 건강보험료, 자동차 유지비, 카드값, 경조사비 등으로 400만 원씩 나가는데 수입이 없으니 돈이 계속 줄어들었다. 결국 김 과장은 퇴사 후 6개월 만에 재취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해결책. 퇴사 전에 실제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노후 자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수입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인 대수익, 연금, 작은 일거리 등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2. 출근할 때는 몰랐다. 사람을 안 만나니 너무 외롭다. 사례 55세 박 부장, 퇴사 후 우울증이 왔다. 박 부장은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다. 항상 바쁘고 퇴사 후에는 진짜 인생을 살겠다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출근할 때는 몰랐는데 회사 생활이 사회적 관계의 중심이었다. 퇴직 후에는 회사 사람들과 점점 연락이 끊기고 친구들도 각자 바쁘다. 퇴사 전엔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점점 의욕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지만 지금은 무기력한 날이 반복됐다. 결국 박 부장은 퇴사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해결책. 퇴사 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방법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동호회, 봉사활동, 재능 기부 등으로 사회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야 한다. 3.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내일을 너무 쉽게 포기했다. 사례 50대 중반 이 차장, 조기 퇴직 후 허탈감을 느끼다. 이 차장은 퇴직 전에는 회사 생활이 지겹다고 생각했다. 퇴사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퇴사 후 처음에는 좋았다. 매일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소소한 일상을 즐겼다. 그런데 점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내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나한테 가치가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걸까? 일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와 목표를 주는 요소였다. 막상 모든 걸 내려놓으니 허탈감과 불안함이 밀려왔다. 해결책. 퇴사 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도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활동, 취미, 봉사, 창업 등을 찾아야 한다.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 파트타임, 컨설팅, 강의 등을 고려해야 한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결론.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보통 이제는 쉬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쉬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다르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닫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퇴직이 가능할까? 경제적 준비. 퇴직 후 실제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준비.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신적 준비. 삶의 목표와 의미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왕 퇴직을 결정했다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후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이다. 즉,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더 높아진다. 퇴직 후에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의 공통점. 많은 연구와 사례를 보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요소는 경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뇌활동이다. 1. 경제적 안정. FIR. 이족과 적정 소비 모델의 중요성. 경제학자들은 노후의 재정적 안정이 심리적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미국 퇴직연구소 리타이어먼트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FIR,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운동이다. FIR, 족은 조기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퇴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조기 퇴직이 아니라 자본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실제 사례. 55세에 퇴직한 어씨는 퇴직 후 배당주 투자와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운영하며 월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었다. B씨는 퇴직 전에 미리 월 15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만들었고 퇴직 후에도 별다른 경제적 불안 없이 삶을 즐길 수 있었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재정적 불안이 노화 속도를 앞당긴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 불안은 만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코르티솔 수치 상승으로 인해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수면의 질도 높으며 전반적인 수명 연장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결론. 퇴직 후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소득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2. 사회적 관계 유지. 블루존 연구가 밝힌 장수 비결. 퇴직 후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은퇴 후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50% 높다. 이와 관련해 블루존 연구가 흥미로운 힌트를 준다. 블루존이란 평균 수명이 90세 이상으로 높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낸다. 실제 사례. 일본 오키나와 노인들이 모임이라는 소규모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지속한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노년층이 가족 및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미국 로마린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인 교류를 유지하며 정신적 안정감을 얻는다. 과학적 근거. 사회적 관계가 옥시토신 아크서토선 분비를 촉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사회적 고립이 지속되면 만성염증 반응이 활성화되어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결론. 퇴직 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필수 요소다. 방법.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라.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라. 3. 지속적인 뇌활동, 해마이포 캠퍼스와 치매 예방의 관계.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뇌의 해마이포 캠퍼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마는 기억력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로 계속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 사례. CC 62세는 퇴직 후 작곡을 배우기 시작했고 3년 뒤에는 작은 음악 모임까지 만들었다. DC 65세는 퇴직 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 편집을 배우고 1년 만에 월 3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을 만들었다. 반면 특별한 활동 없이 TV 시청만 하던 이씨 66세는 2년 만에 기억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우울감이 심해졌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다. 런던 택시 운전사 영구 택시 드라이버 BRAIN 스터디에서는 운전사들이 길을 외우는 과정에서 해마가 비정상적으로 발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해마 기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결론. 퇴직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는 것이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방법. 새로운 취미나 학습 악기, 외국어, 글쓰기, 유튜브 운영 등을 시작하라. 책을 읽거나 문제풀이, 글쓰기 등으로 뇌를 꾸준히 자극하라. 정적인 활동보다 적극적인 학습 활동, 온라인 강의, 공예, 창작 등을 시도하라. 퇴직 후 후회 없이 살기 위한 3가지 원칙. 결론. 퇴직 후 삶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 유지. 외로움을 줄이고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습.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선물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통이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 후반전을 만들 수 있다.